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권영국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선우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감싸기로 가게 되면은 윤석열 사태처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얼마나 계속 감싸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를 감싸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민주당이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서영교 씨를 저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 강선우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감싸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다른 편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 내로남불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민주노동당의 권성국, 이 권성국까지도 이 강선우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민노당의 권성국도 강선우를 비판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최경영이라는 이 방송인이죠. 전 KBS 기자죠. 이런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평판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에서도 물어보는 것이 빠르고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보좌관들에게 물어보니 의외로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보좌관들 사이에서 강선우 의원의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다. 갑질욕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중요한 한마디는 요즘 보좌관들은 국회의원 집 주소를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원과 보좌관은 업무상관계, 이 보좌관은 형식적으로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자택 주소를 알 필요도 없는 게 이 민주당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 심부름 시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회사 사장 집 주소를 아나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에서도. 그래서 강선우가 전에 이 박원순 사건 피해 호소인 입장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정말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하면 안 되네. 내로남불.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민주당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강선우라든지 또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 민주당 편, 국힘 편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강력한 심판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화가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선우는 부덕의 소치다. 심심한 사과. 여야가 지금 대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좌관의 현관앞 쓰레기 버리라 메시지를 공개했다. 강선우 거짓 해명했나. 전에도 이 거짓 해명 논란이 나왔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갑질록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대통령도 이게 사실상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국민의 목소리. 그래서 이 지금 총리를 맡았던 그러한 분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적합지 않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참아준 거죠. 처음이니까 밀어주고 참아줬는데 이 장관에서 이진숙이라든지 또는 강선웅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위험성, 이게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질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원래 이 국회의원은 장관, 총리, 그리고 지방의원, 대통령을 겸할 수 없다. 이게 5차 개헌까지의 대한민국 헌법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살짝 넣어버렸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를 삭제해버려야 된다. 빨리 삭제해서 국회의원의 장관, 총리 겸직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래서 국회의원의 장관, 총리 이 겸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 내각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인데 국회의원 겸 총리예요. 지금 국회의원 겸 총리. 네, 국회의원 겸 총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내각제 아니죠. 그래서 김민석 쳐보면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법을 바꿔서 국회의원은 총리 그리고 이 장관 그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라, 국회의원 특권 좀 제발 내려놔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도리어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까지 꿰차고 있다? 이거 완전히 시대 역행이에요.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렇게 외치더니 이게 지금 국민주권 정부냐? 이게 정말 국민주권 시대냐? 아니면 그냥 의원주권 시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주권 정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내서 장관, 총리에 대해서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